안녕하세요. 앞으로 한글 구성 성명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할 예지원입니다. 박수가 참 인색하시네요. 저 같으면 더 열심히 쳐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힘이 쏟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같은 사주에 같은 간상을 타고난 쌍둥이가 삶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들의 인생이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공원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파동 이름에 대해서 그 실험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늘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그 그늘을 가지고 바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12그루 나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름을 쫙 붙여놨대요. 근데 유다라고 써붙인 그 나무 그늘에는 사람들이 와서 앉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늦게 와서 자리가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앉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 나쁜 유다야. 유다가 누군지 알죠? 예수를 팔아먹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에이 이 나쁜 유다야. 이 나쁜 유다야. 애들은 심지어 발로 뻥뻥 차기도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공원이 조성된 지 불과 4, 5년도 안 돼서 그 나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토양, 또 똑같은 햇빛을 받고 자란 이 나무들이 왜 죽었을까요? 또 쌍둥이는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쌍둥이 삶은 왜 다를까요? 바로 이름은 같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이름은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타대한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럼 이름이 왜 중요한가? 자,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맞아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성명이라고 합니다. 자, 성명의 이 근원을 알게 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하는 구성 성명학이 무엇인가도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봐요. 자, 낮에는 표정이나 제스처 갖고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전달이 돼.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그럼 표정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무개야, 개똥하고 부르죠. 낮에는 얼마든지 자기 의사 전달이 돼. 아, 빨리 가. 어서 와. 아유, 아무개 사랑해.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자기 뜻이 전달이 되는데 어두워지면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이름인데 이름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저녁 때가 되면 표정이 안 보여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저녁 석자에다 입구자를 이게 쓴 게 이게 바로 성명이에요. 그러면 성명이란 이름이란 뭐냐? 바로 입으로 불러주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라는 거랬죠. 이름에서 불러주는 소리는 소리만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즉, 쟤는 망할 거야. 보는 사람마다 쟤는 망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망합니다. 근데 저분은 참 인상도 좋고 잘 사실 분이야. 저분은 정말 성공할 분이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입 조심하라고. 말대로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을 쌓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기가 쉬워. 왜?
그동안의 성명학이라는 게 보면은 한문엑스에 의존해서 짓는 그 이름이 다다 보니까 그 이름 갖고는 우리 운명을 유추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에이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해? 이렇게 여기는 게 다반사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전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모름지기 고개를 조금은 끄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려니까 잠깐 이름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이렇게 도표를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까? 1, 2, 3, 4에서 이렇게 0까지 숫자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편안하게 1이라는 거, 1, 2라는 거는 이제 자기를 나타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형제 이런 걸 나타내요. 그리고 3, 4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 생각, 두뇌. 그리고 이 두뇌 생각 속에서 뭐가 나 성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자는 자식이 돼요. 그리고 이 5, 6이라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재물이 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돼. 근데 여기서 남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처가 돼. 부인. 그리고 7, 8은 바로 간성이라. 간이 뭐냐면 법관, 경찰관 하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직업을 나타내. 그 법관, 경찰관들은 뭐에 명예가 있죠. 그래서 명예를 나타내고 또 여자는 하나가 여기 추가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남편이야. 그리고 90은 엄마를 나타내요. 우리 엄마는 내 몸을 살찌게 해주죠. 내 정신을 살찌게 하는 건 누구예요? 공부야. 그래서 여기 보면 학문이 돼. 그 여기 보면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오행이 적혀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 수생목을 해주는 이 구공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수명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으면 죽죠. 그쵸? 먹는다는 게 뭐야? 바로 수생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숙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상생이라 그래. 상생은 뭐예요? 서로 생울해주고 도움받고 도와주는 게 상생의 관계야. 우리가 엄마한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걸 누구한테 줘요? 내 자식한테 주는 거죠. 줄 때는 아깝지 않잖아. 그쵸? 엄마가 나 줄 때 아깝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받았듯이 받은 거를 내 자식한테 줄 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이게 상생의 관계야. 그래서 상생이라는 건 어때요? 서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안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응? 빨간 표시는 별표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1, 2는 5, 6을 극해. 다시 말해서 목국토를 한다라는 거죠. 목국토라는 건 뭐야? 나무는 토의 양분을 다 뺏어 먹죠. 그쵸? 그리고 3, 4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7, 8을 극해. 이건 뭐냐? 이건 하고, 이건 금이에요. 금을 다 녹여버리죠. 그쵸? 그리고 5, 6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구공을 극하고 있어. 자, 이거는 수구, 이건 토니까, 토국사니까 어떻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죠. 자, 구공은 또 3, 4를 극하고 있어. 3, 4는 화고, 이게 수니까 수국화, 불을 꺼버리죠. 그리고 7, 8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금목을 하고 있죠. 나를 극하고 있죠. 자, 나무를 금이 어떻게 해? 분질러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구공은 또 3, 4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물이 꺼버리죠. 요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냐면 상극의 관계야. 상극이라는 건 뭐냐? 서로 파괴하고 깨부시고 이런 파괴 본능이 강한 게 상극이야. 그래서 이름에 이렇게 상극으로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깨부시고 파괴하니까 어때요? 불행이 예고되는 거야. 그래서 상극이 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재물이 다 깨져갖고 힘들어한다거나 자식이 속을 새긴다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혼자 외롭게 산다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이러한 이유를 제가 이름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유명인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 담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나타난 결과니까 한 분쯤은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좀 올리겠습니다. 자, 73년생인 개축생 신은경 씨 이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게 무슨 숫자인가 아마 여러분도 의아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왜 이런 숫자가 나오나를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런 숫자를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놓고 봤을 때 이 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와 같은 거야. 사주팔자와 같은 거야. 성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러면 이미 이 신이라는 성은 정자,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아, 너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날 사람에 너는 신씨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너는 최씨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이미 정해진 거야. 그래서 DNA 유전이 이제 혈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는 50%를 알려주고 있어. 근데 자 보세요. 3, 4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죠. 불이지. 7, 8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죠. 이게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남편이라 그랬어. 그쵸?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 불이 굉장히 왕성한 불이 이 금을 녹이니까 이 금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견뎌요? 못 견디죠. 그래서 이미 이 신은경이라는 이름, 이 개축생 73년도에 태어난 이 신은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은 남편하고 사는 게 좀 문제가 있겠다고 예고된 거야. 근데 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 이건 자기의 유전인자인데. 그러면 이름에다가도 남편을 잘 상생을 해주면 살게 되는데 이름에서도 또 그걸 깨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나 여태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상을 뵀지만 사는 사람 못 봤어. 만약에 산다? 그건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보면 자, 제가 빨간 걸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4는 뭐를 극해요? 8을 극하고 있어. 또 요게 3은 또 뭐를 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8을 극하고 있어. 이렇게. 성에서도 이렇게 깨진다고 예고가 됐는데 이름에서도 깨지니까 그 남편이 견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축생인 누구든지 다 해당이 돼요. 개축생인 사람들이 똑같은 신은경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혹여라도 주변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원만한가 한번 지켜보세요. 절대 원만하지 않아요. 왜? 이름에서 너는 남편하고 못 살아 하는데 살겠느냐고요.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성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저렇게 90이 3, 4를 극하면 뭐를 극한다? 자식을 극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식을 극한다는 건 참 부모로서는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거야. 근데 이렇게 왕성한 수는 90은 뭐라 수라 그랬죠. 이 왕성한 물이 불을 어떻게 해요? 꺼버리니까 이 자식이 온전할까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 성은 바꿀 수가 없는데 하다못해 이름에다가도 그 물을 꺼뜨릴 수 있는 흙이라도 좀 담아주면 예를 들어 괜찮을 텐데 이름에서도 보면은 은경이라는 이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4가 또 한 번. 자,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 미남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헷갈리네요. 자, 이게 왕성한 불이 또 한 번 자식을 극하니까 이 이름은 어때요? 자식도 뭔가 문제가 있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생활은 잘 모르지만 이름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건 6은 재물이죠. 재물 있고 재능이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이름이 이렇게 남편을 극하고 자식을 극하니까 어때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이름이 중요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갖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다 쉽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름 궁금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은데. 근데 내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잘생긴 젊은 남자한테 피리 꽂힌다.
네. 누구요? 네, 제 이름은 아니고요.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지금 궁금해서. 이름이 뭔가? 83년생이고요. 83년. 네. 강민아라고 합니다. 강민아 씨요? 네. 자, 이런 돼지띠들은 천간지지가 똑같이 물로 이루어져서 연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좋으면 2배로 좋고 또 나쁘면 2배로 나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해 놓고 봤을 때, 자, 이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줘서 옆에 덮여보면 조금 감이 오죠. 그쵸?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역시 총기 있는 분들만 오셨네요. 자, 여기 이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자, 이 사가 남편을 나타내는 팔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간지지가 같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3이 이렇게 남편을 극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이름 첫째 중앙 센터에 있어요. 자, 이름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은 초년을 나타내. 그리고 이름의 첫자는 중년을 나타내. 그리고 이름의 끝자는 노년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분리해서 여기 천간에 있는 여기는 선천이라 해서 한 70%를 차지해요. 50세 전. 옛날에 60세 명이었을 때는 이때는 한 30 정도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야. 그래서 여기 천간은 50세 전을 나타내고 이렇게 지지로 이렇게 가는 여기는 50세 이후를 나타내요. 근데 성이라는 거는 나의 타고난 원초적인 내 혈통과 같은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받는 게 뭐예요? 바로 이름이라는 선물이야. 미나라는 선물. 그랬을 때 그 이름에서 여기서 이렇게 요 첫자가 가장 중요해서 여기서부터 이 이라는 요게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이렇게 이름의 첫자, 이게 자음에 해당되는 이름의 첫자의 이들은 성향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남의 말 잘 안 들어. 실질적으로 이 사가 뭐를 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을 극하면 못 살아요. 지금 83년생이면 이제 아직 뭐 30대 초반이니까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나이는 되는데 만약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물론 30, 40대는 실감을 못 해. 왜?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재밌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한 40, 50 정도만 되죠. 저는 이 이름을 보고 딱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뭔지 알아요? 살고 있어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는 내가 그렇게 못 물어본 게 왜 그러냐. 아직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나이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직은 재밌게 살 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렇게 남편을 극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 한 40대, 50대만 되면 저는 얘기해요. 혼자 살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건 뭐냐? 너 남편하고 못 살아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 결국은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이름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한글 구성 성명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름이라는 뭐라고요? 입으로 불러주는 소리라 그랬죠. 그래서 입구자에다가 불을 성자에서 구성 성명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에는 소리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파동이라 그래, 파동. 파동이라는 건 뭐냐? 소리에는 소리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소리라는 건 어때요?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소리가 제일 먼저 어디로 전달돼요?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 이 뇌에서는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여. 이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뭐로 해요? 행동을 일으켜. 그 행동이 그 이름의 주인공의 사주와 팔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 두 개의 이름처럼 너는 남편하고 못 살아요? 근데 너는 참 복이 있어. 너는 언젠가는 복 받을 거 하는 사람은 이름처럼 복을 받고 살게 있어요. 이게 바로 파동의 힘이에요. 우리가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해지죠. 근데 시끄러운 락이나 이런 뭐 요란스러운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달뜨죠. 그쵸?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불러주는 이름 석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름 함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데. 근데 아직 이 이름에 대한 비밀을 99%가 모르다 보니까 아이 이름 끝까지 있고 뭐 이름 바꾸면 뭐 나부터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포항 축구 선수들이 그 고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한쪽은 욕을 많이 하는 고구마, 한쪽엔 칭찬을 많이 해준 고구마가 있는데 선수들이 드나들면서 욕을 하고 칭찬한 고구마들이 몇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해준 고구마는 입이 무성하게 자라고 욕을 많이 한 고구마는 싹이 잘 나지도 않고 잎이 안 나오더래요. 이게 바로 소리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은 말이라도 말을 함부로 거칠게 하면 안 돼요. 거칠게 말하면 거친 그 말의 기운이 누구한테 가는지 알아요? 물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오는 거야. 메아리 쳐서 자기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라는 건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의 힘이 어디 있냐면 이름 석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좀 느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에서 어떤 파동이 흐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름이 성공하는 이름인지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름인지 혹은 망할 이름인지.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